여러분 혹시 비타민C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감기 예방, 피로 회복, 피부 미백,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건 비타민C의 진짜 힘 중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복구시키는 수리공이에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강력한 비타민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2알씩 챙겨 먹는데도 피부는 칙칙하고 잇몸은 자주 붓고 감기만 왔다 하면 바로 알아눕는 분들 계시죠? 그 이유는 단 하나, 비타민C를 제대로 못 드시는 겁니다. 즉 어떻게 먹느냐가 효과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유일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매일 음식을 통해 공급하지 않으면 하루만 해도 혈중 농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즉각적인 변화도 줍니다. 피로감이 줄고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심지어 혈압과 혈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선생님, 영양제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비타민C를 매일 먹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음식과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3배까지 차이 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비타민C를 단순히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살리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비타민C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 공복인가요? 식후인가요? 혹은 피곤할 때만 챙기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시작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요.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C의 진짜 효능과 효과 3배 높이는 복용법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C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재다능합니다. 단순히 감기 안 걸리게 해주는 비타민이 아니라 몸속 모든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엔진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타민C는 몸속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산소를 쓰고 에너지를 만들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세포가 녹슬 듯 손상되고 결국 노화와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비타민C가 등장합니다. 이 비타민은 활성산소를 붙잡아 중화시키는 천연 소방수예요. 불이 번지기 전에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감이 줄고 염증이 완화되고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약 42%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심장은 끊임없이 피를 보내는 펌프죠. 비타민C는 그 펌프의 내벽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이 상처나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염증이 생기는데 비타민C는 그 상처 회복을 돕습니다. 결국 비타민C는 혈관의 수리공이기도 한 셈이에요. 피부에서도 역할이 큽니다. 여러분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콜라겐은 비타민C가 있어야만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먹어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몸은 그걸 합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한 사람은 피부가 맑고 상처가 잘 낫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세포 재생의 속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뇌와 신경에도 비타민C는 필수입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씁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가 심하죠. 그래서 비타민C는 뇌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필터로 작용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기억력 저하나 치매 초기에서 비타민C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두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피부, 혈관, 면역, 뇌 이 네 군데가 주 무대입니다.
피부에서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혈관에서는 상처를 복구하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에 맞서고 뇌에서는 노화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영양제라기보다 몸 전체를 돌보는 복합 수리 시스템이에요. 이제 한 가지 오해를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으니까 먹어도 다 소변으로 나가요. 맞습니다. 일부는 나갑니다. 하지만 혈중 농도가 높아져야 몸의 세포가 재기능을 합니다. 즉 소변으로 나가는 건 남은 양일 뿐이고 그 전에 이미 몸은 필요한 만큼 써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눠서 두세 번 복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C는 먹으면 좋다가 아니라 없으면 몸이 망가진다에 더 가깝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처음엔 피로감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몸 구석구석에서 이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신호는 잇몸에서 시작됩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이 붓고 치아 사이가 헐거워지는 느낌이 들죠.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떨어지면서 잇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쉽게 나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멍이 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살짝 부딪혔는데 멍이 오래 가거나 색이 진하게 남아버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피가 새어나와 멍이 생깁니다. 이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혈관이 약해졌다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상처 회복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가 나도 며칠씩 아물지 않고 딱지가 생겼다가 다시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비타민C는 조직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상처가 오래가고 피부가 잘 트고 거칠어집니다. 특히 손등이나 팔뚝처럼 자주 노출되는 부위가 거칠어지고 윤기가 사라진다면 그건 피부의 수분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비타민C가 부족해서 재생이 멈춘 상태일 수 있어요. 또 비타민C는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보조 엔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늘 무겁고 머리가 멍하다면 그건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세포의 연료 효율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속 비타민C 저장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해도 피로가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이 느끼시는 면역력 저하와 잦은 감기도 빼놓을 수 없죠. 비타민C는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는 면역 시스템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면 바로 감기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면역세포가 연료를 잃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감기약보다 비타민C를 꾸준히 먹는 게 면역 방어력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 미백에 꼭 등장하는 게 비타민C죠.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속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잡티가 늘어나고 자외선에 훨씬 쉽게 손상돼요. 특히 요즘 들어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는 분들은 햇빛 때문이 아니라 피부 속 항산 화력이 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외로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해도 비타민C가 부족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우리 뇌는 산화에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비타민C는 뇌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고 생각이 흐릿하거나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의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경고예요. 여러분, 이 중 한두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는 비타민C를 꼭 챙겨 드세요. 자, 이제 왜 챙겨 먹어야 하는지는 알겠죠? 그런데요, 이 비타민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가 사라지고 잇몸이 튼튼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효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흡수율과 유지 시간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즉 물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이 말은 곧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먹고 2시간에서 3시간 지나면 혈중 농도가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그 뒤엔 빠르게 떨어집니다. 즉,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1000mg 한 알만 먹어요 하는 분들은 몸속 비타민C 농도가 낮은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몸이 진짜 필요한 순간엔 이미 다 빠져나간 뒤죠. 그래서 비타민C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2-3번으로 나눠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에 각 500mg씩 나누면 하루 종일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세포가 꾸준히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공복이 좋냐, 식후가 좋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흡수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안정성은 식후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식후에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과 만나 일부 사람들에게 속쓰림이나 위장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 복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식후에 먹으면 음식과 섞이면서 흡수 속도가 완화되고 위 자극도 줄어듭니다. 이제 형태별로 비교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형 비타민C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비타민C 원료인 아스코르빈산을 정제나 가루 혹은 추업을 형태로 만든 겁니다. 물을 마시면 곧바로 녹아서 흡수되죠. 흡수는 빠르지만 문제는 너무 빨리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보통 먹고 2-3시간 후면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올랐다가 그 다음엔 소변으로 거의 다 배출됩니다. 그래서 일반형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눠서 자주 먹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리포조말 형태. 혹시 리포조말 비타민C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약국이나 온라인몰에서도 흡수율이 3배 높다 이런 문구로 많이 보이죠. 그런데 정작 물어보면 그게 가루인가요? 액상인가요?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포조말이란 형태가 아니라 기술이에요. 즉 비타민C를 몸에 더 잘 흡수되게 만드는 포장 방식입니다. 리포조말은 비타민C를 기름막으로 감싸 만든 기술이에요. 이건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기가 많아졌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물에 녹기 때문에 장벽을 통과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리포조말은 지방처럼 작동해서 장세포 속으로 쏙 새우며들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90% 가까이 나오고 혈중 농도도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속이 편하다는 것이에요. 일반형 비타민C는 산성이 강해서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린 분들도 있죠. 그런데 리포조말은 지방층으로 감싸져 있어서 위벽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리포조말형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은 구미형이에요. 젤리처럼 씹어서 먹는 형태죠. 편하고 맛있지만 비타민C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당분이 많아서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미형은 보조용으로만 드시고 주복용은 일반형이나 리포조말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리포조말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2000mg 이상 복용하는 분들도 많죠. 고용량 자체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으로 분해되는데 이게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2000mg 이상은 장기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 1000에서 1500mg, 신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은 500에서 1000mg 정도가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 흡수율을 높이는 법을 알아봤죠. 그런데 흡수율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예요. 음식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고의 콜라보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철분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비타민C는 철분을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꼭 함께 드셔야 해요. 다음으로는 피부 재생에 좋은 궁합인데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몸이 그걸 바로 쓰지 못하고 분해한 뒤 다시 합성해야 합니다. 그 합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C예요. 그래서 콜라겐 제품을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피부 재생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특히 저녁 복용이 효과적이에요. 이번엔 음식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비타민C를 영양제뿐 아니라 음식에서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키위, 딸기, 귤, 파프리카가 좋아요. 이런 과일과 채소에는 식이섬유와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있어서 비타민C가 몸속에서 더 천천히 흡수되고 오래 머물게 합니다. 즉 영양제의 효과를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 하나에다가 귤 한 개, 이 조합을 자주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물, 비타민C는 물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물 없이 삼키면 흡수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에 자극이 갈 수도 있어요. 특히 리포조말 비타민C를 먹을 땐 미지근한 물 한 컵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함께 먹으면 손해보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 복용 후 커피를 바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 비타민C를 빨리 배출시킵니다. 즉 몸에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비타민C 복용 후 1시간은 커피를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해당됩니다. 아침에 영양제 먹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는 습관, 오늘부터 끊는 게 좋아요. 또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산음료 속 인공 첨가물과 인스턴트 음식의 나트륨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늘립니다. 비타민C는 그 산화 스트레스를 잡느라 흡수되자마자 다 소모돼 버려요. 청소부를 불러놓고 청소 중에 다시 쓰레기를 쏟아붓는 셈이죠. 가능하면 비타민C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가공식품과 탄산을 피하세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술과 흡연은 비타민C의 최대 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비타민C가 대량으로 소모되고 흡연은 한 개비당 25mg 이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나 음주가 잦다면 일반인보다 비타민C를 최소 2배 이상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 비타민C가 칼슘과 만나면 결석 위험이 생긴다고 했죠?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 중이라면 시간을 2시간 이상 띄워서 드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궁합을 맞춰야 진짜 힘을 냅니다. 철분과 만나면 피를 만들고 콜라겐과 만나면 피부를 만들고 물과 만나면 흡수를 높이고 커피와 만나면 사라집니다. 결국 비타민C는 언제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는 영양제예요. 자, 지금까지 비타민C의 역할과 흡수법을 배웠죠. 이제 그걸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은 비타민C의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느라 비타민C를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엔 혈중 농도가 가장 낮아요. 아침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비타민C 500mg을 드세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귤,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 커피는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아침 피로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다음 점심은요, 몸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비타민C는 세포의 엔진오일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에 보충하면 에너지 대사가 빨라지고 식후 피로도 훨씬 덜합니다. 식사 후 30분쯤 비타민C 500mg을 다시 드세요. 같이 먹으면 좋은 건 철분제. 마지막 저녁은요, 하루가 끝나면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비타민C는 낡은 세포를 수리하고 피부, 근육, 혈관을 복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밤엔 리포조말 형태가 좋습니다.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어 밤새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리포조말 비타민C 500mg을 드세요. 물은 미지근하게 같이 먹으면 좋은 건 콜라겐 보충제. 이렇게 하면 피부 혈관 근육 재생 속도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수면 중에도 몸이 정화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의 피로가 덜하고 피부가 맑아진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 루틴 하나로 피부톤이 밝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타민C를 드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용량을 조정해 주셔야 해요. 먼저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 말고 식사 후에 드시고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1000mg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자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하루 2000mg 정도는 안전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리포조말보다는 일반 비타민C 형태가 더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의 상태에 맞게 조금만 조정해도 비타민C의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타민C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동안은 단순히 감기 예방제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비타민C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조율자이자 피로와 염증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에요. 이 작은 영양소 하나가 혈관을 지키고 피부를 살리고 심지어 마음의 안정까지 도와준다는 사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비타민C는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는 몸의 리셋 버튼 같은 존재예요. 아침에는 활력을 주고 점심에는 피로를 풀고 밤에는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이 3번의 리듬을 꾸준히 지켜보세요. 3일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주일이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한 달이면 피로가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C의 진짜 힘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1컵과 비타민C, 점심 식사 후 철분과 함께한 알, 잠들기 전 콜라겐과 리포조말 한 알,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루틴이 당신의 세포를, 혈관을, 피부를 하루하루 새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비타민C 루틴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댓글 한 줄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내과 전문의 박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